자, 82페이지 15번 주제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의무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개공이 사고 치면 그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개인 배상만 있다 이러면 돈 없는 사람은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양가로 1번에 보면 보증 설정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우리 제목에다가 한번 좀 채색 하나만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로 좀 비유하면 차 운전할 때 그냥 운전 못 하잖아요. 뭐 들고 우리가 운전하죠? 보험 들고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중개사고라는 어떤 위험성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보증이라는 걸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보증 설정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증 설정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보험, 공제, 공탁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예, 거기다 다시 한번 채색해 보겠습니다. 보험, 공제, 공탁.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보험, 공제, 공탁. 보험을 드는 거 뭐 당연히 아실 테고 공제라는 게 뭐냐면 자체적으로 만든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체적으로 만든 보험. 가령 개공이 지금 9만 명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9만 명의 개공이 보험을 다 들으면 보험회사 좋은 일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9만 명의 개공 중에서 일부가 모여서 반만 모여서 뭐 한 4만 명만 모여도 뭐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공제기관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만든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탁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유가증권, 뭐 이제 국채, 공채 이런 거를 공탁소, 법원이죠. 거기다가 예탁해 놓는 거를 공탁이라고 해요. 혹시 내가 사고 치면 이 돈에서 손해배상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맡겨놓는 게 공탁입니다. 그러면 보험하고 공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적게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지. 보험료 얼마나 되겠어요? 네, 공제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몇십만 원 안쪽에서 다 해당되는 거고 공탁은 뭐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보증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예, 돈이 있는 사람만 공탁할 수 있다. 그래서 현금 있으시면 공탁하시면 되고 나는 돈은 없다. 그러면 뭐나 뭐로 하면 되겠어요. 보험이나 공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얼마를 설정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그 2번에 보면 설정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일단 법인은 2억 원이에요. 법인 2억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법인은 얼마예요? 2억 원 이상 설정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법인이니까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억인데 그 법인의 분사무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법인의 분사무소도 하나마다 1억씩 이렇게 추가돼야 돼. 거기 세 번째 줄 1억 원 이상 추가에다가 채색 한번 해 보시고요. 왼쪽 보조단에다가 간단한 사례 하나만 좀 적어놔 볼게요. 자, A라는 중개법인이 있는데 A 중개법인 얘가 분사무소를 50개를 설치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렇게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오고 이 법인의 보증 총액은 얼마 이상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 이거.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죠. 산수 문제. 얼마? 52억 이상은 필요하지 그죠? 왜 52억이 필요해요? 일단 A라는 중개법인 주된 사무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얼마? 2억에다가 그 다음에 50개의 분사무소니까 하나마다 얼마씩 추가? 1억 추가해서 합이 52억의 어떤 그 설정액이 필요하다. 이제 이 이상 더 많이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또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 네 번째 줄에 보면 얼마 이상만 설정하면 된다 그랬죠? 1억 원. 1억 원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우리 이제 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에서 중개업할 수 있는 그 특수법인 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그 왼쪽 보조단에다가 한번 좀 빼가지고 한번 적어볼게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조합이잖아요. 조합. 그러면
누구랑 누가 이제 있을 수 있냐면 조합원하고 조합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조합원과 조합원이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조합원끼리 뭐를? 자, 힌트 드릴게. 얘가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에요. 그럼 여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직업이 뭐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겠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뭘 거래할 수 있어요? 농작물 말고,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농지 같은 거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농지, 농지, 온리 농지. 이거를 이 조합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지역 농어협동조합은 누구를 상대로요? 조합원,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조합원을 상대로 뭐에 대해서 알선할 수 있다고? 농지,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률이 좀 높아져? 아니면 낮아져요? 낮아지지. 왜 낮아져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요? 조합원. 그러니까 대상이 확 줄어들죠. 그리고 여러 물건 중에서 뭐 공장, 상가, 주택 이런 거 못 하잖아. 그럼 뭐만 할 수 있어? 오로지 농지만 중개할 수 있으니까 위험률이 더 낮아지죠. 그래서 얘는 얼마 이상만 하면 된다고요? 1000 이상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1000 이상만. 근데 이것도 좀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로 좀 비유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운행을 안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운행을 안 하고 주말에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만 운행한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보험료가 좀 낮아지겠죠. 왜 낮아져? 위험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1000만 원만 설정한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법인 얼마 설정한다고요? 2억 이상. 분사무소 하나마다 1억 추가. 개인은 얼마? 1억. 지역농어협동조합만 1000만 원.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보증과 관련해서 이제 뭐 변경 같은 거 할 수가 있어요. 그 변경 왼쪽 여백에도 한번 좀 간단하게 적어놔 볼까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공제로 좀 바꾸고 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이게 뭐야? 변경이 되는 거지. 보증의 변경. 이때 변경할 때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변경이잖아요. 소위 변경.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보험을 공제로 바꾸기로 오늘 결심한 거야. 그러면 지금이 12시 40분이에요. 지금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해지하는 거야. 해지하고 공제기간에 전화해서 바로 이어서 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지금 12시 40분인데 지금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해가지고 보험 해지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공제기간에 전화해서 가입하는 거 어때요? 안 돼요. 자, 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냐면 10분 정도의 갭이 뜨잖아요. 어떤 갭이 떠? 보험이 없어지고 공제가 새로 가입되는 거 한 10분이나 5분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무보증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바꿔야 되겠어? 먼저 공제를 하나를 더 가입해. 그러면 나한테 몇 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2개. 그러면 이제 보험도 있고 공제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뭐 하면 돼? 이제 해지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연속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잡을게요. 그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그러니까 단절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연속될 수 있도록 해라. 자, 보증의 재설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보증의 재설정은요, 보험하고 공제에서만 발생해요. 보험하고 공제에서만 발생하는데 보통 실무적으로 보면 보험하고 공제가 몇 년짜리로 가입하겠어요? 보험, 공제 단위로 따지면 몇 년짜리 가입하겠어요? 1년짜리.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뭐가 도래하겠습니까? 만료일이 도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료일이 도래하면 그거 다시 뭐 해라. 재가입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해주냐면 네 번째 줄 보증 기간이 뭐 될 때까지, 만료일까지. 거기도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뭐 이렇게 잘 나와요. 만료일 전일, 만료일 전일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만료일 전일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언제까지만 해주면 돼 우리는. 그냥 만료일까지. 만료일 이길까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고요. 뭐 그런 거 다 틀리고. 오른쪽 손해배상금을 업무보증금에서 지급했다면 보전을 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한번 적어 놔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례를 하나 좀 적어 놔볼게요. 공제 가입했거든요. 얼마짜리 가입했냐면 1억짜리 가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공제 1억짜리 가입했으면 개인이야, 법인이야? 개인이죠. 왜냐면 개인은 얼마만? 1억. 법인은 2억 해야 되니까. 네, 그럼 1억짜리 했으면 그냥 보나마나 개인인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사고를 쳐가지고요. 손해배상을 해줬어요. 얼마를 배상했냐면 1억 지급한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공제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잖아요. 다 줬으니까. 가입한 만큼 다 줬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억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며칠 안에 이게 딱 정해지는 기간인데 이게 15일 안에 해줘야 돼. 이게 요번 시험에 나왔었고 좀 중요하죠. 15일 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제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재가입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재가입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며칠 안에 해주라는 거예요. 15일 안에. 15일 안에. 네, 그러면 이거를 내용을 좀 바꿔볼게요. 공제를 공탁으로 좀 바꿔볼게요. 공탁으로 바꿔볼게요. 공탁. 예.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1억이 나간 거야. 공탁금에서 1억이 다 갔어. 그러면 하나도 없어졌잖아. 그럼 며칠 안에? 15일 안에 뭘 해야 되냐면 이때는 가입이라고 안 하고 보전한다고 그래. 보전. 그러니까 그 채워 넣는 거 이렇게. 예. 그래서 제목에 보전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공제도 있을 수 있고 공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그 보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며칠 안에 그걸 다시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해. 15일 안에. 다음 질문. 이 15일 동안에는 일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이 15일 안에 업무를 하는 거 어때? 업무를 하면 안 되겠지. 왜 업무를 하면 안 되겠어요? 보증이 없으니까.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고는 쳤는데 다음날 20억짜리 양타 있어요. 20억짜리 양타. 3,600만 원짜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15일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늦어도 며칠 안에 해. 15일 안에. 근데 너가 바쁘면 네가 원하면 빨리 해도 돼. 라는 뜻이에요. 늦어도 며칠 안에는 해야 돼. 15일. 그러니까 일이 있든 없든 무조건 15일 안에는 해야 되는데 내가 계약서 쓸 일 있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15일은 어떤 기한의 개념이죠.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건 기한.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해라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해라. 네. 그러니까 그 15일까지 막 업무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보면 제목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 관련한 설명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옷가게 가면 옷을 하나 샀죠. 예, 그러면 옷가게 점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일 안에 교환 환불 가능하시고요. 교환 환불 하시려면 뭐 갖고 오세요? 영수증하고 물건은 당일에 갖고 가야지. 교환하는데 물건 안 가지면 어떻게? 영수증하고 뭐를 갖고 오라 그래? 그 교환 환불 할 때 결제한 카드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환 환불 해주고 그러잖아. 그거를 설명해 두듯이 하자가 있거나 이러면 바꿀 수 있잖아. 이것처럼 우리가 중개한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우리한테. 그래서 그 양가로 4번은 맨 끝에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가 좀 중요한데 그런 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을 안 해주면 제재가 있어요. 근데 그 제재가 좀 중요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고. 뭐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면요. 손해배상 설명을 안 해줬다 이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꼭 해줘야 돼. 이러저러해서 사고가 생기면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뭐 책임질 거예요. 뭐 기간은 언제까지, 뭐 금액은 얼마 한도, 뭐 이런 식의 쭉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16번 주제 이제 보니까 금지 행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다 우리 별표 3개 하겠습니다. 별표 3개 네, 하시고 조만간에 개정이 좀 있을 건데 그 지금 정부에서 이 금지 행위 관련해서 7가지가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금지 행위를 7가지라고 그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9개로 늘리는 거를 지금 입법 예고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공인중개사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공인중개사법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이 법은요.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조금밖에 없어. 얘를 위해서 만드는 건 조금밖에 없고 눈에 안 보일 만큼 조금이고 얘를 뭐 하기 위해서요? 제재, 처벌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냥 두지 않으려고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제재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7개에서 9개로 늘어날 건데 이제 올해 이제 30회 내년 시험이죠. 30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금지행위야. 단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금지행위가 원래가 중요한데 2개가 신설될 거예요. 조만간에 한 3월 정도에 이게 바뀔 거예요. 입법 예고가 됐으니까 국회 통과하는 시점까지 말하면. 근데 이게 중요한 건 7가지를 싹 바꿔가지고 9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몇 개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7개는 그대로 두고 2개를 신설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그 2개 신설하는 건 나중에 이제 그 국회 통과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금지 행위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 아니고 29회죠. 아직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몇 개가 나왔을 것 같아요. 문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3개가 나왔어. 금지 행위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내년 시험에도 3개는 나올 거라고 무조건. 그래서 한 주제에서 3문제가 나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3문제가 나온다는 건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에요? 7.5점이면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잖아. 요번에 그 공법에서 한 문제가 정답, 모두 정답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몇 명 정도나 더 붙었을 것 같아요? 공법에서 한 문제 모두 정답으로 해줬을 때 몇 명 정도? 뭐 한 100명, 200명 정도 더 붙었을 것 같죠? 그렇지 않고요. 2,000에서 3,000명은 붙었을 거예요. 그거 한 문제 때문에 2에서 3,000명. 왜냐하면 거의 간당간당했거든. 요번 2차 워낙 어려워가지고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하나를 더 맞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2에서 3,000명은 이제 공단에서 발표는 안 하는데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올해 16,000명이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차 합격생을 딱 내보니까 한 2에서 3,000명밖에 안 된 거야. 합격생들이. 그런데 전년에 1차만 합격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붙었냐면 10,000명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동차 합격한 사람은 2에서 3,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야. 엄청난 사람이 30만 명이 시험 봐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데모하고 난리가 나겠어? 그럴 거 아니야. 데모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문제 정도를 모두 정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16,000명 정도 맞춰준 거지. 해마다 그랬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여기서 지금 몇 개가 나온다고요? 3개가.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이게. 그래서 그 우리 1교시 때 배웠던 확인 설명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주제가 금지행위고 일단 금지행위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좀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 등. 그죠? 거기 등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을게요. 자, 그럼 여기 등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는 건가요? 소공도 들어가고 중개보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물론 개공까지 다 들어가고. 아무튼 우리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행위 7개를 절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위반시 제재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거기 그 3번째 줄에 보면 신분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신분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금지행위 이제 7개를 다 볼 건데 여러분이나 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니죠. 그죠? 지금 여러분이나 저가 아직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니잖아. 현재까지는. 그러면 그냥 우리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일반인. 일반인은 금지 행위를 해도 된다 아니면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이거 처벌받지 않아요. 일반인은. 그러면 금지 행위는 누구만 처벌하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 등만. 이게 왜 신분법이라고 하냐면 공무원법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공무원한테만. 일반인한테 공무원법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건 신분법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적용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금지행위 해도 된다.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넘겨볼게요. 금지행위가 7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9개로 늘을 거란 말이죠. 이 금지행위가 늘어나는 거 여러분 찬성 반대? 반대. 반대인데 정부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물론 그 법제처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이 금지행위 늘리는 거 반대하겠지만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법제처에 들어가면 입법 예고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지행위 늘리는 거 반대한다 이렇게 좀 남기세요. 왜냐면 이 금지행위 같은 게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개공이 될 수도 있고 소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유리 분리,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라고. 뭐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가 7개인데 또 9개 늘리면 또 몇 년 있다가 또 늘릴 수도 있잖아. 계속 늘려나가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지행위 자꾸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아무튼 금지 행위를 좀 볼 건데 1에서 4까지를 좀 먼저 왼쪽으로 묶어 볼게요. 1에서 4까지를 왼쪽으로 한번 묶어 가지고요. 1년 1천 한번 적어 볼까요? 이렇게 1에서 4까지 1년 1천. 그럼 이제 몇 번 남았어요? 5에서 7 남죠. 이것도 한번 왼쪽으로 묶어 보고요. 5에서 7은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이냐면 3년 3천의 형벌이 있어요. 자, 형벌로만 따지면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형벌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자, 3년 3천이에요 이거. 2천처럼 보이는데. 자, 형벌로만 따지면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형벌에서도 꼭 나오거든 문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러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이제 부과됩니다. 아무튼 1에서 4까지 1년 1천, 그래서 5에서 7까지 3년 3천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형벌을 적는 것들은요 전부 뭐라고 표현해 볼 수 있냐면요 범죄라고 보면 돼요. 범죄 이런 거를 다 범죄라고 해요. 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다가 7개 하나라도 걸리면 최악의 경우 교도소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교도소 가는 건 둘째치고 뭐도 우리 취소될 수도 있어. 자격 취소도 될 수 있잖아. 어떻게 딴 자격인데 취소를 시켜.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금지행위는 늘리는 게 우리한테 어떤 거야.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이게 절대 늘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금지 행위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국가는 왜 금지시킬 거냐를 생각해 볼게요. 그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가는 왜 이걸 금지시킬 것 같아요? 내용은 아직 안 보셨지만 금지 행위를 대충 이제 왜 국가가 저걸 못하게 금지시킬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피해자가 누군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피해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나?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국가는. 그럼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본다는 얘기야? 이익인데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야. 그냥 웬만큼 이익을 봐서는 금지시키지 않을 거란 말이야. 국가가. 그냥 왜냐면 야, 너네도 그냥 세금 내는데 너네도 약간의 이익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바에는 금지행위로 규정하지 않잖아.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누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업권 중개사 등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폭리 취하고 싶어요? 폭리 취하고 싶지 않아요? 폭리 취하고 싶지.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 금쟁이를 많이 놓으면 안 된다고. 그죠? 우리가 돈 벌 일이 그만큼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만 잘해도 큰 돈은 벌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다 돈 버는 것들이니까 그 내용들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어떤 거를 못하게 하는지. 1. 중개된 상물에 무슨 업을 못하게 지금 막아놓고 있어요? 매매업. 매매업에다가 우리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느낌적으로 봤을 때 뭐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매매업 하지 말래. 그러면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매매업이라는 게 뭐예요?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업으로 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내 돈 가지고 중개대상물이라는 게 부동산인데 내가 부동산을 내 돈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걸 업으로 하는 게 왜 나빠? 그죠? 세금 다 내가면서. 근데 왜 나쁘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다고. 자, 우리 신분이 개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공이 만약에 무슨 업을 하게 되면요? 매매업을 하게 되면 누구하고 거래할 확률이 많아져. 우리 신분이 개공이잖아. 그러면 내가 막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물론 중개업도 하면서. 그럼 누구하고 계약을 할 확률이 많아지냐고.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이 누구야? 의뢰인들이잖아요. 의뢰인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나의 손님들하고. 그러면 손님하고 자꾸 거래를 하면 어떤 그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 손해보겠어? 개공이 아니면 의뢰인이? 의뢰인이 손해보겠지. 얘는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매업 하지 말고 얘네 둘이 좋은 물건 거래할 수 있도록 뭐만 해주라는 거예요? 중개를 업으로 해라 이런 얘기지. 뭐 하지 말고 매매업 하지 말고 이렇게. 그죠?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 손님들하고 거래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매업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때? 부인은 중개업. 남편은 매매업. 괜찮지? 네, 그렇게 많이 하면 되죠. 자, 다시 부인은 중개업, 남편은 매매업 해도 되겠죠. 반대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나는 뭐 남편이 없다, 부인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내가 중개업하고 아이들한테 매매업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반대로 뭐 애들이 중개업하면 부모가 매매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친인척 간에 하는 건 상관없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자꾸 드리냐면 이런 걸 해놓는다고 해서 이게 근절이 되느냐? 천만에 만만해라는 거죠. 우리 형법에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살인자가 있잖아요. 근데 살인자 있다고 사람 안 죽이냐고. 매일같이 한두 명씩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다고 해서 안 죽이는 게 그렇다고 이걸 없애라는 건 아닌데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 늘리는 거 자체도 의미가 없고 빠져나갈 방법은 다 많기 때문에 제9조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거기 알면서에다가 채색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첫 줄이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불법적인 중개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알았대.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을 알면서 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공동 중개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합법적인 개공이 있어요. 근데 마침 물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은 있는데, 그러니까 매도할 손님은 있는데 물건이 없다고. 물건이. 근데 불법적인 중개업하는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지 물건을 하나 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 물건을 하나 주겠다는 건데 살 사람이 나한테는 있어. 근데 물건은 있는데 물건을 하나 가져와서 손님이 여러분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물건. 이 물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아야지. 손님이 있는데 근데 이걸 받으면 금쟁이라는 거야.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거야? 개공을. 몇 년 몇천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야. 1년 1천. 이때 중요한 거는 얘가 불법 중개업하는 사람임을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해. 그럼 내가 몰랐다 이러면 금쟁이가 아닌 거야. 그러면 알았으면 금쟁이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죠? 그죠? 그럼 우리 그냥 이거 걸렸다 치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몰랐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것도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알면서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한 끗 차이가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크게 그 규정한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하죠. 어떤 입법의 취지가 좀 약해 이것도. 근데 실무에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근데 물건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안 받냐고. 내가 손님이 있는데 20억짜리 물건을 가져왔어. 이 사람은 사겠다는 거야. 그럼 3,600만 원이 지금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자, 세 번째에다가 따로 별표 한번 할게요. 금지행위에서는 3번하고 6번이 아주 잘 나옵니다. 금지행위에서 3번하고 6번 가장 흔한 금지행위거든요. 자, 3번은 아까 말씀 한번 드렸던 건데 살해,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32조에 따른 보수와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가로 열어놓고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품 초과수수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금품 초과수수. 자, 금품은 뭐에서 수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초과해서 수수하면 안 된대. 그럼 초과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은 뭐냐?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주택은 매매 교환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지? 주택은 0.9. 주택 외도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0.9. 자, 오피스텔인데 전용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는 거는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지? 0.5. 아까 우리 배웠잖아. 그런 거. 그런 거를 넘어서 받으면 안 된다. 이게 금품 초과수수. 많이 받고 싶어요? 아니면 적게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지. 손님도 주겠다는데 많이 받고 싶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금품을 초과해서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걸 금품 초과수수라고 하고요. 옆에도 한번 적어 볼게요. 이 금품 초과수수는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적어 볼게요. 보조단에다가 금품이 뭐고 초과가 뭐고 수수가 뭐냐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좀 판례들이 많고 학설도 되게 많고 그래요. 일단 금품 초과 수수가. 왜냐면 가장 잘 걸리는 금지행위다 보니까 1, 2번은 뭐 그냥 명확하잖아요. 1, 2번 뭐 금지행위는. 근데 여기 3번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금품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금자가 무슨 금자겠어요? 금자가 이제 쇠금자겠죠. 쇠금자. 예. 그다음에 품자는 무슨 품자겠어요? 물건 품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품이라고 하면 금과 물건을 받는 거를 금품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금이라는 거잖아. 금.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뭐야? 돈을 말하는 거지. 돈. 그다음에 이거는 물건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돈과 물건 이런 거 받지 말아라. 예. 근데 판례라든가 학설은 이 금품이 꼭 돈과 물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형태를 불문합니다. 형태를 불문한다.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금품이든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개공이 합법적인 보수를 받았거든요. 합법적인 보수를 받았는데 지분을 또 받은 거야. 지분 알죠? 지분? 예. 소유권의 10%를 받기로 또 한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뭐로 보는 거야? 금품으로 본다. 돈은 아니잖아, 이게. 물건도 아니고. 그래도 형태는 따지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손님한테 합법적인 보수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술을 또 얻어먹기로 했어요. 술을 또 손님이 사주기로 했어. 술을 어디 가서 먹기로 했냐면 지하에 가서 먹기로 했어요. 지하에 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뭐로 볼 수 있어요? 금품으로 볼 수 있다. 예, 금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손님하고 돈 받고 밥을 좀 먹기로 했어요. 밥은 지상에서 먹기로 했어요. 지상에서. 그러면 그것도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뭐를 받거나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안 되고 뭐 이런 뭐 향응을 받아서도 안 되고 지분을 받아도 안 되고 그 무엇을 받아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고를 뭐든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사고를 잘 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중개를 해줬는데 방탄소년단이 살 집을 사준 거야. 결국 방탄소년단 애들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 방탄소년단 애들한테 기념으로다가 사인 CD를 받으려고 해. 받으면 돼? 안 돼?
자, 그거를 여러분 고민하는 순간 틀렸어요. 예? 자, 방탄소년단이 살 집을 내가 중개해주고 방탄소년단 사인이 된 CD를 받으면 돼, 안 돼? 물론 보수는 받았어요. 되긴 뭘 돼요? 안 되지. 무엇도 받지 말라 그랬잖아. 그 무엇도 받지 말라라. 예. 자, 그럼 이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인 CD라 그랬잖아요, 제가. 사인 때문에 그래? 아니면 CD 때문에 그래? CD 받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사인은 그건 상관없어. 내가 팬으로서 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받는 거는 어때요? 내가 CD를 내가 사서 사인해줘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 예, 그건 상관없어. 근데 그걸 사인된 어떤 물건을 받는 거 이런 건 당연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가, 예, 초가. 그 방탄소년단 사인 CD 받아준다고 한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관둬버렸네. 우리 해커스 직원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 방탄소년단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옷 입히고 하는 걸 뭐라 그래? 코디네이터인가? 예, 그 코디네이터가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인 받아준다고 했는데 관둬버렸네. 사인을 꼭 받고 싶은데. 그 나중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방탄소년단 사인이요. 100년 정도 있으면 1억도 더 갈 수도 있을 거예요. 1억이 뭐야? 10억도 갈 수 있어. 예. 그 대신 한 명한테 받으면 안 되고 방탄소년단 멤버가 몇 명이야? 7명? 6명? 잘 몰라? 예. 몇 명이야? 7명 맞아요? 예. 7명한테 받아야지. 그러면 한 몇 억 가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받아 놓으십시오. 예. 나중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 저도 아무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만 받을 건데 자, 아무튼 그렇고 초과는 법정 한도를 넘어가는 거를 초과라 그래요. 법정 한도를 넘는 거. 큰 쟁점은 없잖아요. 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넘는 거는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넘는 거를 받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넘는 거는 뭐가 된다 그랬냐고. 무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 돌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넘는 게 무효다 그랬잖아요. 넘는 게 무효.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가령 이게 법정 한도야. 이게 한도 이렇게 있다고 치고 보수를 이렇게 받았다고 치죠. 한 번에 받았다고. 그러면 넘는 건 다 넘어 아니면 일부가 넘는 거야? 일부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받아도 돼? 예, 그럼 유효. 받아도 되면 유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받으면 안 되겠지? 이걸 뭐라 그래? 무효. 예, 그럼 이거를 하나의 법률행위인데 이만큼 유효하고 이만큼 무효잖아. 전부 일부 무효라고 그래. 이거를 민법에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라고. 다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한 것만 돌려준다고? 넘는 것만 돌려준다. 자, 이제 수수라는 게 뭐냐면 받았다라는 거죠. 받았다. 예, 그럼 이건 받았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 한번 해주세요. 기수면 처벌할 거고요. 미수면 처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기수라는 말과 미수라는 말이 있는데 시험에도 실제로 나옵니다. 기수라는 게 뭐냐면 이미 기자예요.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고. 이미 받았다. 미수는요. 안 받았다. 받으려다가 아직 안 받았다. 혹은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죠. 실행에 착수가 아직 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몇 가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금품 초과 수수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금품 초과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나왔다고. 기수야 미수야? 미수죠. 약속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금품 초과 수수하기로 약속한 대로 받았다가 돌려주었어요. 받았다가 돌려주었단 말이야. 기수야 미수야? 기수로 봐야 돼. 왜? 받았으니까. 돌려준 거는 나중에 돌려준 거잖아. 그래서 돌려줘도 처벌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쉽죠, 그죠? 네. 근데 쉬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게 나와. 한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수표로 받았는데 수표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 수표가 액면가 자체가 금품을 초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도가 넘어간 수표를 받은 거야. 그런데 그 수표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 났다고. 자, 그러면 기수, 미수? 기수로 봐. 처벌한다고. 왜 처벌해? 받았으니까. 부도 난 건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수표를 받았는데 이런 걸 하나 받은 거야.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다가 그냥 백지에다가 자기압 수표 이렇게 해놓고 언제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은행은 우리 집 은행 이렇게 써놓은 거야. 예. 이걸 그냥 준 거야 그냥 이렇게. 그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런 건 무효 수표라고 하죠. 예, 무효 수표.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받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수표에 어떤 효력이 없는 그런 종이 한 장 받은 거니 그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처음 받을 때 수표였는데 나중에 부도난 건 기수로 보고 처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착오를 일으켜서 많이 받았대. 착오를 일으켜서 어떤 착오를 일으킬 수 있냐면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온 건 몇 가지만 받아야 되지? 0.5. 근데 이걸 착오를 일으켜서 0.9를 받은 거야. 이걸로 받아야 되는데 착오로 1억을 받았다고. 그러면 중요한 착오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수야 미수야? 이제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착오를 일으켜서 많이 받은 거니까 이거를 뭐 하면 돼? 취소하고 그러니까 이거 돌려주고 취소하고 원래대로 받는다. 이렇게 우리 그냥 편한 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당연히 착오를 일으켰을 때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 잘 받아야 돼. 신중하게. 이건 기회는 몇 번밖에 없는 거야. 한 번밖에 없는 거죠.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아무튼 요 금품 초과 수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한테 그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 손님이 이제 그 뭐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꼬셔보려고 해요, 여러분. 보수 다 받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개공에 아기가 막 온 거야. 이제 한 4살 먹은 아기가. 아기가 굉장히 귀엽잖아. 4살 정도 됐으니까. 손님이 10,000원을 주는 거야. 과자 사 먹으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그런 거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엇도 받으면 안 된다. 그 무엇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 안 된다고 하면 손님이 그럴 거 아니야. 과자를 슈퍼에 가서 사줄 수도 있잖아. 그것도 안 된다. 무조건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라고 하셨죠? 그 어떤 것도 안 된다. 허용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갈게요. 당해 중개될 상물의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거기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에다가 각각 좀 이렇게 붙이지 말고 떨어뜨려서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손님한테 무슨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그 밖의 방법에다가는 밑에서 한번 쓸게요. 그 밖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묵비라고 하는 거 있죠. 묵비가 무슨 말이에요? 말하지 않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이래도 금지행위야. 그러니까 손님이 굉장히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있거든. 근데 묵비했다. 알려주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도 금지행위로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았다. 이러면 금지행위로 봅니다. 뭐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어떤 집이 한 채 있는데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다른 집은 다 시세가 한 10억 나가는데 시세가 근데 이거를 5억에 팔아달라고 나온 거야. 5억 매도. 소위 급매죠. 급매. 이런 거. 이런 게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들어오겠어요? 개공한테 들어오겠지. 그러면 개공이 이제 이거를 자기가 사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걸 만약에 매수인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 이게 시세가 얼만데? 10억인데 5억에 나온 물건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니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시세가 10억인데 5억에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이 집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토막으로다가 토막 살인 사건. 수원에 그 누구죠? 뭐 수백 토막 내가지고 죽인 애가 누구야? 그 중국에 걔 누구야? 오원춘. 오원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오원춘 사건이 있었던 그 집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안 팔린대. 왜 안 팔려? 안 사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그 집만 안 팔려? 옆집도 안 팔려?
그 동네가 다 안 팔린대. 그 동네가 세류동인가 그런데 그 동네가 다 안 팔린다는 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무서우니까. 근데 그 집을 만약에 10억짜리 집인데 5억에 내놨다고 치면 여러분 사겠어 안 사겠어요? 당연 안 사지. 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외지 사람이라고 설명을 안 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 거 금쟁이라고 한다. 알려주라 이 말이야. 알려줄 건 알려줘라. 그게 이제 4번이에요. 알려줄 거 알려줘야 되고 5번에는 뭐냐면 관계법령에서 양도할 수 있는 게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해 있는 증서 거기 이제 증서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거기 매매업에도 다시 한번 채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1번에 무슨 업에다가 우리 아까 채색했죠? 매매업. 그 매매업은 뭘 가지고 하는 매매업? 중개 대상물 가지고 하는 매매업이고 5번은 뭘 가지고 하는 매매업이죠? 증서를 가지고 하는 매매업이죠. 근데 왜 이걸 구분해야 되냐면 1번은 아까 형벌이 몇 년 몇 천이라 그랬죠? 1년 1천. 예. 근데 그 5번은 형벌이 몇 년 몇 천이야? 3년 3천이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구별의 실익은 왜 있냐면 형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구분하고 계셔야 되고 증서가 뭐냐? 예. 왼쪽 보조단에 한번 적어볼게요. 증서라는 게 뭐냐면 자, 증서는 중개대상물이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아닌데 왜 아니겠어요? 자, 아주 간단한 논리가 하나 있죠. 1번에 중개대상물이라고 써놨죠. 1번 금지행위에. 근데 5번은 증서의 매매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서는 당연히 뭐가 아닌 거야.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지. 그럼 증서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청약, 통장 이런 거. 청약, 통장. 자, 여러분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 예? 전봇대. 전봇대 유심히 보고 다니면 여러분 전봇대 보고 다녀요? 안 보고 다녀요? 앞으로 보고 다니세요. 안 보고 다니면 부딪히잖아요. 이게 보고 다니시라고. 근데 전봇대 눈높이에 뭐 붙어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건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부동산을 관련된 일을 할 거면 전봇대를 꼭 보고 다니시라고 앞으로 그죠? 예.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 중에 뭐 빌라 분양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되게 많은 게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뭐를 한다고? 청약 통장을 이라고 다 해놓고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청약 통장 이렇게 해놓고 밑에 딱 간단해 뭐라고 나왔어? 삽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는 팝니다. 예. 그 다음 밑에는 전화번호. 예. 이거지 뭐 이거. 이걸 하잖아 이거. 예. 자, 근데 이게 적법하겠어 불법이겠어요? 불법이야. 이걸 왜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할까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불법으로 하는 이유. 틀린 건 아닌데 국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왜 국가는 이거를 못 팔고 못 사게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의도가 아니야. 국가가 이거를 못하게 하는 이유. 세금 과세가 안 돼서 그래. 국가가 남을 게 없는데? 네.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세금을 과세할 수 있어? 이거를 청약통장 단계가 아니라 분양권으로 넘어갔을 때. 분양권 알죠? 그죠? 분양권 단계나 등기치고 넘어가야 과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는 그걸 장려하는 거야. 이거는 세금 과세가 안 되니까 못하게 하는 거라고. 국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많이 뜯어갈 생각을 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한 푼 남는 게 없는데 국가가 뭐하러 하겠어 이걸. 그러면 언제부터는 해도 되는 거야. 청약통장 넣어서 당첨이 돼가지고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그걸 뭐라 그러죠? 분양권이라고 하고 잔금 내면 등기 치면 그 다음 뭐라 그래 이제 소유권이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때부터는 과세할 수 있잖아. 과세.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거래해도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건 안 된다고. 근데 이걸 우리 보고 중개하거나 혹은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그러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한번 드릴까요? 이 전봇대에다가 이거 붙여놓은 사람 열이면 열 개공이에요. 제가 장담컨대 개공이 아니면 이거 거래를 못 시킨다고. 개공이 아닌데 어떻게 손님을 만날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건 개공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여기까지만. 예.
돈 되는 거라고 이게. 엄청나게 돈 되는 거. 그럼 이거는 법정 한도가 있어 없어? 없다고. 어떻게 법정 한도를 만들겠어? 그렇죠?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봇대를 많이 보고 다니는 이런 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아까 별표하셨죠? 예.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직접 거래, 쌍방 대리. 각각 채색합니다.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자,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예, 채색하셨고, 자, 이제 직접 거래 보조단위 한번 적어놔 보고요. 요거 정의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직접 거래라는 게 뭐냐면 개공 등이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를 직접 거래라고 해요. 별 두 개 굉장히 중요. 예. 금품 초과 수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 개공 등이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를 직접 거래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시세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걸 5억에 급금매로 팔아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싸게 나온 건지를 매수인한테 설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공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기서 살인사건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집 아들내미가 사고를 친 거야.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합의금이 들어가야 돼. 이번 주 안에. 이 합의금이 안 들어가면 아들 구속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집 부모는 집을 팔아서라도 합의금을 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아들을 징역 보내고 싶어요? 이제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집 부모는 합의하기로 했어. 그냥 합의금을 주기로 한 거야. 집을 팔아서라도. 저도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 팔아서 반 가격에 팔아서 합의금. 왜냐하면 돈은 또 벌면 되는데 아들은 또 아들을 어떻게 또 낳아요. 네. 아니 지금 낳은 아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 지금 또 낳은 아들.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살리려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오는 급금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있는 집은 생각보다 많이 없고 아들 사고 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급금매. 어떻게 할래요, 이거? 이거 내용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내용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살인 사건 난 게 아니잖아, 이게. 지배하자는 전혀 없잖아. 예, 그러면 이거 내용이 좋은 거잖아요. 예. 뭐 사고도 뭐 안 좋은 사고도 아니고 그냥 교통사고 같은 건 난 거야. 뭐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 죽였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합의하면 이게 상당히 좀 줄어드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눈에 5억이 지금 있잖아. 눈앞에 5억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사드리겠지. 예, 그게 바로 뭐야? 직접 거래라는 거예요. 직접 거래.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국가는 왜 이걸 못하게 하나? 네가 폭리 취하는 게 아깝다 이거야. 응? 네가 폭리 취하는 게 아까우니까 사지 마 이런 얘기죠. 그럼 누가 이걸 폭리를 취하도록 해라는 얘기야. 누군가 매수인이. 왜 네가 그걸 폭리를 취해? 누군가 사람이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개공은 폭리를 취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뭐만 먹고 있어야 돼. 보수만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개공 등이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럼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개공을 아니면 이걸 판 사람을? 개공을 판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싸게 판 게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개공을 처벌할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걸 손님한테 주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생각해보면 아깝지? 네, 그럼 이걸 개공이 사들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 금쟁이가 전부 허점이 있단 말이야. 허점이 다 있다고. 그러면 이걸 직접 거래를 피해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이 문장 안에 다 있어. 자, 50% DC에서 나온 물건이 있는데 개공이 사들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합법적으로. 자, 첫 번째 가족 명의로 사들이는 방법이 있죠. 근데 가족 중에 뭐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부모 뭐 이런 건 안 되고 배우자는 가능해요.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 이름으로 사들이는 방법 됩니다. 이거는 적법하다 이거예요. 다른 가족은 안 돼요. 다른 가족은 왜 안 되냐면 명의신탁에 걸려. 근데 배우자끼리는 명의신탁이 아니라서 배우자 명의로 사들이면 배우자가 사들이는 거니까 직접 거래가 아닌 거지. 왜 배우자 없다 이거야. 그럼 어떡할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개공을 통해서 하면 돼. 예,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개공을 통한 중개. 예, 이러면 이것도 적법하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요. 손님이 10억짜리 가져왔는데 5억에 급급매를 해달래. 근데 내가 살 수 없잖아 직접. 근데 내가 배우자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손님하고 나하고 개공인 나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옆집 사무실에 가. 그래서 거기에서 뭐 쓰면 되겠어요? 계약서를 쓰면 되겠지. 그러면 옆집에서 계약서를 쓰면 나는 개공 신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옆집 개공의 손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옆집 개공한테 보수 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거래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허점이 지금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거래라고 하고, 마지막 7번째 탈세가 있는데, 탈세는 세금을 빼먹는 거를 탈세라고 그래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불순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탈세하는 걸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소유권 보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거기다 채색합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자, 그렇게 하고 그거는 제가 사례 하나 좀 그려드릴 텐데 사례 한번 좀 적어 놓으세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고 약간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A가 B한테 매도하고 B는 다시 C에게 매도했어요.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넘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A에서 C로 등기되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등기가 되어야 정상이죠. 왜? 국가가 이렇게 해야 여기서 한번 과세하고 여기서 한번 과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말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매매가 초단기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초단기로 이루어져. 일주일, 한 달 사이로 이루어졌어. 그러면 개공 입장에서 보면 뭐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야, 뭐 하려고 이렇게 등기를 여러 번 하냐?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등기. 그죠? 어차피 누구한테 가면 돼, 등기가. C한테. 그러니까 이등기 생략, 이등기 생략. 이걸 무슨 등기라고 하냐면 중간에 있는 등기를 생략했다고 해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또는 미등기, 전매했다라고 해서 미등기 전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등기를 하면 지금 진정한 소유자인 C한테 가 있어요? 최종 소유자인? 네. 이 등기 유효예요. 왜 유효야? 실체적 권리와 부합하잖아요. 얘한테 가 있으니까 이 등기 유효하다고. 근데 여기서 국가가 보니까 등기는 유효하지만 국가는 괘씸한 거야. 누가 괘씸해? 등기는 유효하지만 괘씸하잖아요. 누가 괘씸하냐고.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한 A, B, C 3명 다 괘씸한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처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요. 이건 3년 1억이야. 이렇게 처벌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개공이 그거를 조장한 거야. 뭐 하라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내니까 좋다고. 이걸 개공이 조장하면 개공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천으로? 3년 3천으로. 얘가 금지 행위가 되는 거죠. 이제 금지 행위는 얘가 한 거죠. 자, 그럼 여기 7번에서 조심하실 거는요. 누가 투기했어요? 그러니까 탈세를 누가 한 거야? 얘네가. 세금 빼먹었잖아. 얘네가 세금 빼먹은 거지. 그러니까 탈세는 얘네가 했고, 즉 투기는 얘네가 했고, 그걸 조장한 게 누구야? 개공. 그럼 누구를 금지행위로 하겠다는 거야? 얘네를 아니면 개공을? 개공의 금지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장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조장하고. 그러면 개공을 이런 거 만약에 중간생략 등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일체 뭐 하면 안 되겠네?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손님끼리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관여하지 말라 이거야. 이런 거. 이거 조장하지 말아라. 근데 왜 실무에서 이런 것들을 개공들이 조장하냐? 돈이 좀 남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등기랑 이등기랑 생략했을 때 50억이 남는다고 쳐봐요. 그럴 수 있잖아. 이등기랑 이등기랑 생략하는데 50억이 남는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개입을 해가지고 나한테 10억만 줘.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금지행위 7개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1월 달에는 이제 저랑 같이 암기도 한번 해볼 거예요. 되게 이제 뭐 중요한 항목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7번 테마 협회에서부터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